증권광장 일부 930 투자전략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얘기 나눌 930 투자전략실의 주제는 뭔지 여러분 함께 보시죠. 네, K배터리 소재주도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K배터리 삼형제도 일단은 뭐 미국에서 증설을 또 준비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 예, 그렇죠. 네, 일단 뭐 삼성 SDI는 아니고 일단 조금, 거기는 이제 증설을 아니고 발표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그렇죠, 있는 기대감이 정도죠. 나오는 거죠. 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일단 뭐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고요. 일단 뭐 두 회사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일단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이제 증설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2차 전지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 이제 전기차를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전기차 투자가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이 친환경차 판매가 좀 저조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그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부정적인 인식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전기차, 친환경차 관련돼서 지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16년에 15만 8천 대 정도였는데요. 뭐 2020년도에 이제 30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35만 대에서 130만 대, 유럽 같은 경우도 22만 대에서 140만 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딴 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4배, 5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못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 전기차에 대한 이제 그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부터 일단 뭐 전기차에 대한 뭐 판매대 얘기는 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뭐 차치해 두더라고요. 일단 관련된 쪽으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는 뭐 크게 뭐 테슬라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GM도 있긴 하지만 그 수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지 않은 회사들이 최근 들어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 이제 전기차하고 자율주행 부분에 27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뭐 연간 100만 대 이상을 생산을 하는데 전체 판매량 중에 이제 40% 이상은 이제 전기차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2035년도에는 내연기관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포드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전기차 자율주행 부분에 이제 300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똑같게 2025년까지 뭐 30여 종의 이제 자동차를 지금 출시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인데 현재 수급이 상당히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 내에서 뭐 만들고 있는 데가 뭐 테슬라하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테슬라는 자체 수급으로만 다 이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LG 솔루션 정도만 돼야 뭐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한 10만 대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향후에 상당히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뭐 각 GM이나 이제 포드가 조인트 벤처 형태로 해서 대규모 공장 신설을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국내 그 에너지 2차 배터리 이제 완성 업체들도 관련돼서 이제 미국에서 공장을 이제 많이 짓겠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유럽 중심의 그런 이제 공장을 짓는 거에서 이제 미국 중심으로 조금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2025년까지 지금 뭐 미국 내에서 한 140 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그 2차 전지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에너지 솔루션도 2025년도까지는 이제 100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그 2차 공장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그만큼 이제 그런 이제 그 공장들 시설 투자가 많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소재 관련 회사들도 현재 진출을 많이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그 진출들을 많이 안 했습니다. 해외 쪽에. 이유는 뭐냐면 공장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 배터리 공장이 사이즈가 돼야 이제 그 부품 공장들이 들어가는데요. 아직까지는 해외 그 물량 자체가 그렇게 공장을 세울 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삼성이나 SK나 그다음에 LG가 이제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현지에 나가서 이런 소재 사업 공장을 지어도 충분하게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양극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만 톤 정도 한 공장을 하나 지면 이제 들어갑니다. 그 정도 되면 한 33만 대분 정도가 되는데요. 투자비가 한 1,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동박 라인도 한 라인을 깐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한 9천 톤에서 10,000톤 정도 되는데 관련 투자비가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뭐 이제는 뭐 투자를 해도 그만큼 이제 수요를 충분히 뭐 바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도 이제 소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미국의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증설 발표를 했고 그와 더불어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미국 진출에 좀 속도를 내는 듯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K배터리 소재주에 대해서 저희가 종목별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수요는 뭐 다시 뒤로 돌아갈 일은 네. 없고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네, 그렇죠. 늘어날 거고 지금 판매량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소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뭐 대표적인 2차 전지 종합 소재 업체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뭐 원래 이제 포스코 케미칼 자체는 이제 다른 사업 이제 그 제철소 이제 고로 안에 들어가는 내화물이 이제 원래는 본 사업이었으나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그 파생되면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고로 내에 이제 찌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2차 전지의 음극재를 이제 추출을 할인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 흑연을 이제 만드는 거에서 이제 이 음극재 생산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포스코 계열 내에 있는 양극재 관련 회사도 이제 흡수 합병을 하면서 현재 음극재, 양극재를 동시에 만든 지금 유일한 회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에너지 관련돼서 음극재, 양극재 비중이 2000년도에는 이제 34% 정도 이제 비중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 1분기 지금 그 실적 발표 내에서 보니까 한 4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올 말에는 한 50%까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5년에는 70%까지 이제 매출 비중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한 4,600억 정도 됐고요. 20%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114% 증가해서 34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출이 증가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2차 전지용 재료 매출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47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제 236%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도 519억, 26% 증가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거 얘기로는 이제 LG하고 GM에서 이제 합작법인이 이제 미국의 얼리엄 셀즈를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2차 소재를 이제 공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12월에 양극재를 납품하겠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 4월에는 이제 음극재도 같이 납품을 한다라고 지금 공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매출이 이제 증가될 거가 이제 예상이 되니까 올 1월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한 1조 2천억 정도의 이제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관련 시설 투자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재 관련돼서는 현재 광양에 1, 2공장이 있는데요. 3, 4공장을 현재 추가적으로 현재 증설 중에 있고요. 특히 이제 하이 니켈용 양극재 생산 라인을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증설 후에 광양 공장에 지금 생산 규모 한 10만 톤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가 보통 이제 60kWh 이제 배터리가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 이제 11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원래 강점을 갖고 있었던 음극재, 특히 이제 인공
흑연 관련 음극재 공장을 현재 건설 중인데 그것도 아마 조만간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매출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도 개발하고 네, 있죠. 예, 그렇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네, 그러니까 음극재 관련 쪽은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실리콘계 음극재를 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음극재가 그냥 단순히 뭐 전자를 이제 품는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음극재를 좀 더 가공을 하게 되면 그 배터리의 그 효율이나 아니면 성능이 상당히 개선된다라는 게 이제 뭐 실험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도 좀 최근에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그 단순히 이제 음극재에서 실리콘계뿐만 아니라 양극재의 이제 전구체 쪽 또 이제 같이 최근 들어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음극재, 양극재 종합적인 그런 이제 품목이 뭐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포스코케미칼 또 궁금한 부분이 살짝 있는데 모회사인 포스코가 자원 개발에 최근에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영향도 포스코케미칼이 좀 받나요? 네, 당연히 뭐 받는다고 봐야겠죠. 특히 이제 리튬 광산 뭐 올 초에 뭐 많이 나왔었죠. 뭐 일단 리튬 광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배터리 가장 중요한 그런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하이 니켈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니켈 광산 쪽 리튬만 말고 이제 니켈도 또 있는데요. 니켈 광산 쪽은 이제 포스코 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니까요. 그쪽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그 소재 관련 쪽은 상당히 이제 이익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급처를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뭐 향후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시세가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재주 내에서 포스코케미칼을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별점은 3개 드리겠습니다. 네, 좀 박하게 좀 들었죠.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는 네, 걸까요? 그렇죠. 좀 대표님? 밸류에이션이 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도 기준을 한다고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 기준 한 200배 정도 나오거든요. PER이. 그러니까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데 지금 기준으로도 한 100배 정도 되기 때문에요. 지금 가격대가 한 17만 원 정도 지금 보면 한 15만 원대 정도 되는데요. 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여러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7만 원 정도가 이제 적정 주가로 이제 평가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대신 뭐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향후에 이제 성장 기대성 뭐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지만 일단 급하게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별점은 조금 낮게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 GM과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사에 양극재와 음극재를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내 공장 증설이 필요한 상황인 포스코 케미칼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국내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는 좀 독보적인 수익성이 눈에 띄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양극재 뭐 조금 전에 포스코 케미칼도 양극재를 하지만요. 그 에코프로비엠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양극재 전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이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NCA나 NCM 계열의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관련돼서 이제 특히 높은 경쟁률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재 뭐 하이니켈 시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글로벌 점유율 2위인 회사입니다. 2위는 이제 일본의 스미모토 금속이 이제 1위였고요. 근데 계속 이제 적차를 지금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는 이제 배터리의 고성능화 가 이제 비용 절감에 상당한 큰 이제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켈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고성능이 되고 이제 고출력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코발트의 함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하기 때문에 뭐 일거양득의 그런 이제 하이니켈로 가는 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니켈 자체가 이제 좀 많아지면서 이제 관련된 기술력이 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뭐 삼성 SDI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로 해서 하이니켈 음극재 공장을 이제 건설 중에 있고요. 뭐 지금 22년 뭐 이 정도에 아마 완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지금보다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소재나 뭐 어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지만 이제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은데요. 매출은 57% 증가를 해서 2,600억대가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178억. 그래서 10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 니켈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관련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에는 조금 ESS 관련 부분이 조금 주춤한데 해외 시장 쪽으로 해서 ESS 관련 쪽 양극재 생산량도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포항 공장 내에 이제 추가적으로 2, 3 라인이 아마 올 내에 준공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그 2라인 정도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쪽에 아마 납품이 될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3공장은 이제 삼성 SDI 쪽에 이제 납품이 될 그럴 예정으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추가적으로 5월 26일이죠. 며칠 전에 이제 그 5공장 내에 추가적인 그 라인을 한 1,300억 들어서 이제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2023년 1월에 지금 준공 예정인데요. 아마 SK발 향 양극재 공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뭐 2023년 4년까지 뭐 양극재 공장이 다 뭐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한 18만 톤 정도의 이제 생산 능력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SK향 관련돼서 좀 매출이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의 이제 조지아 쪽에도 아마 공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뭐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요. 네. 아마 작년 11월에 미국 조지아의 그 현지 법인을 일단 설립을 하는 그렇게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2025년도에 이제 SK가 조지아 공장을 이제 최종적으로 확장을 하게 된 때 맞춰서 그 전에 아마 공장 설립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그거에 맞춰서 아마 투자를 해보시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력에서는 그래도 국내 업체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증설 모멘텀과 더불어 이 캐파에 대한 모멘텀이 좀 존재하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별점 몇 점 주세요? 네, 뭐 5개 드리겠습니다. 오, 5개네요. 네. 앞선 포스코 케미칼과는 조금 네, 예, 대비되네요. 좀 더 많이 들었죠. 네. 네, 일단 뭐 수익이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작년 기준으로 PER이 75배 정도 됐는데 네. 뭐 올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50배 정도 예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100배 정도 이제 PER을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절반 정도 수준이니까 뭐 아직까지 뭐 좀 더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네.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낮군요. 적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LG, SK 이제 그 합의가 그러니까 배터리 이제 합의 관련된 좀 수혜도 좀 예상이 됩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SK향 그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합의가 잘 돼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기존에 이제 그 투자가 이제 계획이 돼 있던 게 이제 실제적으로 실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차트 흐름도 에코프로비엠 한번 볼게요, 대표님. 네, 뭐 차트상으로 보면 최근 들어 뭐 5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달에 이제 조금 6만 원대, 15만 원대 이제 멈춰 있다가 조금 한 18만 원, 19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올랐던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SK하고 LG하고의 이제 배터리 그 합의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 최근 뭐 배터리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크게 이제 부담은 없는 가격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그런 가격대고요. 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고점이 20만 원대인데 20만 원 이상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종목 에코프로비엠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종목은 임순재 대표님이 직접 골라주시는 공략주로 만나야 될 텐데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네. 갖고 왔던 거는 이제 SK 케미칼입니다. SKC입니다. 네. 네, SKC인데요. SKC 하면 뭐 화학회사다라는 뭐 이미지가 강하긴 하지만 화학회사보다는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 관련주도 이제 동박. 더 동박이죠. 네. 네. 계열이 이제 SK 넥실리스가 이제 동박 관련돼서 이제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에너지 화학 관련보다 이제 동박 관련주 쪽으로 조금 이제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SK 넥실리스 같은 경우는 뭐 동박 관련 시설로 뭐 기술로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얇게 동박의 기술이 뭐냐면 이제 얇은 막과 그다음에 긴 이제 그 거리거든요. 길이를 뽑아낼 수 있느냐.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올해 이제 정읍 5공장이 그 이제 조기 완공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완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빨리 이제 완공이 돼서 뭐 올 초에 이제 완공이 됐고요. 그거 관련돼서 또 이제 그 완공이 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기간을 이제 PCN 기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고객사가 승인해주는 이제 그 기간인데 의외로 좀 빨리 좀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2분기서부터는 아마 일부 물량이 생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하반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제오 공장에 그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제오 공장이 한 9,000톤 정도의 이제 시설 역량이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뭐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뭐 매출이 상당히 좀 빨리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이와 반맞춰서 또 제6공장을 추가적으로 신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8월 달에 지금 착공이 예정돼 있고요. 아마 내년 1월 정도에 지금 완공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 생산 시설은 한 9만 톤 정도, 9천 톤 정도 지금 규모고요. 이제 투자 비용 한 1,200억 정도 지금 투자할 예정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뭐 6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완공이 다 6공장까지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생산 시설이 이제 5만 2천 톤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와 별도로 이제 해외 공장도 최근 이제 계속 신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말레이시아의 이제 코타키나발루의 이제 해외 첫 동박 공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4만 4천 톤 규모로 해서요. 2023년도 하반기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동유럽 쪽에도 지금 이제 공장을 지금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폴란드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뭐 5만 톤 정도 공장 규모고요. 시설 완공은 한 2024년도에 완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 규모는 이제 8천억 정도 이제 하니까 조금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향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충분한 투자 여력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미국의 그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투자를 또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지아 쪽에도 관련 공장이 들어설 거는 뭐 당연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뭐 최소한 5만 톤 이상의 공장이 이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2025년도에는 연 25만 톤 정도의 이제 생산 규모를 이제 자랑을 하면서 뭐 세계 1위의 동박 회사로 이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뭐 단순히 동박 관련 부분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석유화학 부분도 뭐 최근 들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니까 뭐 양쪽이 다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SKC는 뭐 일단 뭐 하반기에도 뭐 비교적 실적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네. 조금 이제 우선주로 해서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나 싶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란드에 총 5만 톤 규모의 동박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회 이제 보고가 돼서 해외 공장 추가 건설을 공식화한 단계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에서도 동박 공장 신설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SKC도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큰데 이 종목 공략주로 들고 오신 만큼 투자 매력도는 별점 5개인가요? 네, 별점 5개입니다. 네. 에코프로빔과 동일한 네, 그렇죠. 별점 네. 5개를 받았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석유화학 쪽도 좋고 동박 부문의 증설로 인해서 뭐 올해 실적도 상당히 뭐 견조할 것 같은데 주가가 현재 놓여 있는 위치는 어떤지 네. 차트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주가는 뭐 조금 요즘에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LG하고 SK하고 이제 합의가 잘 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상승을 했다가요. 그 후에 조금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같이 이제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KC를 5개 드렸던 이유는 뭐 에코프로비엠비하고 비슷합니다. 일단 SK 관련된 이제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하고요. 그다음에 조지아 공장이 이제 다 증설이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예측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뭐 13만 원대에서 이제 계속 좀 머물러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그 석유화학이나 그다음에 이제 동박 관련 시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5만 원 전 고점인 15만 원대 이상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까지 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그 손절 가격 자체는 조금 이제 한 13만 원대가 조금 내려가면 네. 제가 잘못 오늘 냈네요. 네. 13만 원, 11만 원대가 깨지게 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방송 들어오면서 13만 원이라고 순저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네, 11만 원에 이제 순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는 뭐 충분한 뭐 메리트가 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뭐 단기적으로도 뭐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게 뭐 투자를 하실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SKC입니다. 현재 가격에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16만 원, 손절 가격은 11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네.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네,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 아니 뭐 전기차 판매량이 단순하게 지금 늘어난다고 해서 2차 전지, 이 뭐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가 가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뭐 배터리 3사, 뭐 대형 셀 업체들도 네. 그렇고 소재 업체들도 그렇고 지난해 같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든 올해인가요?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네, 뭔가요? 그 이유는 가장 좋은 네. 게 이 큰 이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격이 작년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밸류에이션 자체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향후에 뭐 전기차가 뭐 상당히 뭐 증가할 거다라는 건 뭐 다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2050년도 2030년대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아마 대부분의 이제 전기차가 아마 지금 저희가 보듯이 아마 둘러다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전기차가 지금의 내연기관차가 아마 전기차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가 아마 내연기관 정도로 바뀔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뭐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좋게 보긴 하겠지만 네.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그 배터리 완성차 업체의 이제 내재화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그 관련된 네. 내재화 이슈가 일단 제 생각에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이유는 뭐냐면 내재화의 효용성이 별로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용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최소한 뭐 10억 달러, 뭐 100억 달러, 2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완성차 업체가 그거를 수익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 30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단순히 그뿐만 중간중간에 관련된 투자가 또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다 네. 보면 그만큼 효용이 없고 그거 돈이면 아예 전기차를 개발하는 게 좀 더 효용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내재화를 얘기하는 이유는 배터리 가격을 좀 더 낮게 공급을 받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꼼수 비슷하게 이제 수를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재화 이슈가 뭐 일단 배터리 관련된 분야에서는 그렇게 크게는 안 미칠 것 같다. 특히 뭐 내재화가 만약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이런 소재 업종 관련돼서는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배터리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에서 내재화할 때 관련 소재는 또 국산 회사, 그러니까 국내 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소재 관련 쪽은 지금 밸류가 높은 그런 이제 부담감은 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매출에는 전혀 뭐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K배터리 소재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총 3개의 종목들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별점 볼게요. 포스코케미칼 오늘 투자 매력도 임순재 대표 별 3개 주셨고요. 에코프로비엠 별 5개 주셨습니다. SKC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는데 에코프로비엠과 동일하게 별점 5개였고요. 목표 주가는 16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930 투자전략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